자, 지난 시간 복습 한번 하고 갈게요. 자, 뭐 이렇게 쭉 이런 내용들 진행했었죠? 웹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웹서버라는 거는 뭐 컴퓨터 그냥 깡통 하나 놓고 웹서버 역할을 시킬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컴퓨터에다가 이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랬죠? 저희는 이 웹서버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톰캣이라는 거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웹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문서 교환, 그 문서를 이렇게 주소를 가지고 타고 이동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웹이 그 정보를 표현하는 방법은 HTML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초창기 HTML은 정말로 그냥 딱 이렇게 제 수업 페이지처럼 링크 하나 딱 있었어요. 정보 있고 링크 타면 다른 문서 나오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웹이 폭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나 동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자바스크립트니 CSS니 이런 게 생긴 거고요. 여튼 핵심은 HTML이죠. 어쨌든 정보를 구조화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기본 개념 및 태그를 한번 살펴봤었죠. 자, 그 다음에 서블릿은 뭐다? HTML이라는 건 말 그대로 문서입니다. 프로그래밍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을 100개 찍으려면 정말 100번을 써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HTML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HTML을 프로그래밍 단에서 그때그때 생성을 해주고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CGI라고 불리는 기술들인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서블릿이죠. 자바를 이용하는 게 서블릿입니다. 자, 그래서 서블릿은 뭐 쉽게 얘기해서 자바를 이용해서, 자바 언어를 이용해서 웹 기술을 구현을 한, 다양한 웹 기술을 구현을 한 그런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톰캣이라는 게 대표적인 이 서블릿을 제공하는 자바 기술이고요. 톰캣 말고도 있습니다. 또 있는데 거의 이제 톰캣이 무료이기도 하고 톰캣을 많이 씁니다. 자, 그리고 이 JSP는 뭐예요? 서블릿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바, 볼게요. 요런 정말로 자바 클래스예요. 그냥 자바 클래스고, 우리가 이 상속을 받는데 이 HTTP 서블릿이 톰캣이 엄청나게 만들어 놓고 니네 써! 라고 해서 딱 준 그런 클래스죠. 그래서 막 수천 줄짜리 코드를 얘가 다 짜놨으면 우리는 그거 그대로 이용을 하되 필요한 부분만 채워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여기서 프로그래밍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결과를 우리가 출력을 할 때는, 원래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시스템 아웃죠, 프린트 ln으로 시스템 콘솔에다가 출력을 했지만 이제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서 브라우저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웹이라는 것의 이제 활동 공간이 브라우저다 보니까 브라우저에 출력을 해줘야죠. 근데 이놈의 브라우저라는 게 문서를 그냥 출력하는 게 아니라 HTML이라는 거를 렌더링해서 출력을 해주다 보니까 여러분이 HTML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력을 제대로 출력을 해주시려면. 근데 이게 보니까 또 이 자바 문법이랑 HTML 문법이랑 이제 상이하다 보니까 자바로 이렇게 HTML 문법을 만들면 만들 수는 있대 되게 복잡해지고 코드가 더러워지고 협업, 분업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를 HTML에다가 자바 코드를 끼워 넣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JSP입니다. 근데 이 JSP도 실행되는 과정에서 결국 서블릿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냥 둘 다 서블릿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서버에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은 항상 이 통신을 하는 송신, 수신 쪽 둘 항상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쪽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제공하는 쪽을 이제 서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여기에 톰캣 설치해 놓는 거고, 얘는 브라우저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죠?
요거를 HTTP라는 통신 규약, 통신 약속 정해놓고 사용한다 이거죠. 이 약속이라는 건 이제 여기서 뭔가 이렇게 데이터를 주는 방법을 약속하고, 역시 다시 요청을 받는 방법, 주는 방법, 이거 다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뭐 HTML로 보내자. 물론 꼭 HTML만 보내는 건 아닙니다. HTML 말고도 뭐 여러 가지 IMG 파일도 보낼 수 있고요. MP4 이런 것도 보낼 수 있어 다. 자, 근데 이제 보낼 때 뭐 이거를 보내거나 이거를 보낼 때 어쨌든 여기에다가 좀 약속된 방식으로 데이터를 좀 설명하는 메타데이터를 좀 적어서 보내줘라. 요청을 할 때도 뭔가 좀 핵심 정보들 말고도 얘가 뭐 원하는 바라든지 주문서 같은 거라 그랬죠. 그런 이제 깨알 같은 정보들을 약속된 형식 맞춰서 보내줘라 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런 거를 헤더라고 한다 그랬죠. 헤더. 그래서 메시지는 항상 헤더랑 바디 이렇게 넘어가요. 여기도 헤더랑 바디 이렇게 넘어가요. 메시지 바디, 페이로드 뭐 이렇게 부르는 용어가 다양한데, 어쨌든 헤더는 이 바디를 소개하는, 그리고 뭔가 이 통신을 하기 위한 어떤 약속된 형식 안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기입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정말로 필요한 정보들, 핵심 정보들 넣어서 보내는 곳입니다. 메시지 바디라고 부르기도 하고 페이로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걸 이제 주고 받아요. 자, 뭐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항상 받기만 했었죠. 데이터를 받기만 했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좀 주는 거예요. 서버한테 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네가 일하는데 보탰어? 또는 야, 이거 저장해줘, 야, 이거 가져와 라고 하면서 막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제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 여기 넣어서 해가지고 서버가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줄 수 있다. 그때 이제 요거를 여기 바디에 넣어서 보내거나, 또는 그냥 바디가 아니라 URL 뒤에다 보내거나, 둘 중에 하나로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URL 뒤에 보내는 게 이렇게 쿼리 스트링이라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디에다가 끼워서 보내는 게 이제 이거 영어 좀 어렵죠. 뭐 WW 뭐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컨텐츠 타입이라고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이거 제가 여기 올려놨을 텐데, 여기 요거 8강에 여기 있을 거예요. 요 뭐 XWWW 폼 URL 인코디드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 게 이제 바디에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뭐 적진 않을게요. URL 뒤에 붙이는 게 쿼리 스트링 방식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컨텐츠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고, 컨텐츠 타입 또는 파라미터 방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URL로 보낼 때는 보통 이게 이제 뭘로 간다? 게시라는 요청으로 가죠. 그리고 이 메시지 바디에 붙여서 보내는 방식은 이제 포스트 방식.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하죠. 이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게시라는 거는 조회 용도입니다. 조회 용도. 서버에 있는 정보를 조회할 때는 클라이언트가 get이라는 요청으로 보내요. get이라는 요청은 서버의 상태가 변하지 않습니다. get을 1000번, 10,000번을 보내도 항상 똑같은 결과를 받아야 돼요. 근데 post라는 거는 말 그대로 반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서버에 데이터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서버에 저장해서 서버가 기존의 데이터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나면 바뀌겠죠. 뭐가 추가가 되거나 삭제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그죠? 그런 거는 이제 포스트로 보냅니다. 그래서 포스트는 한 번 요청을 보낼 때마다 서버 상태가 막 바뀌기 때문에 요거를 막 여러 번 보내면은 서버 상태가 막 이상하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스트 전송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 단에서도 잘 막아주고, 그리고 이걸로 해킹 공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서버 상태를 바꿀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안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이제 뭐 보안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만들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해킹에 다 뚫리게 돼요. 자, 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서버의 상태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뭐 리스트 가져오는데 막 포스트로 보내고, 뭐 수정하는데 개수로 보내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DB 프레임워크, 저희가 DB도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DB 프레임워크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제. 자, DB 프레임워크는 이렇죠. 이제 우리가 일단 서버만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버만. DB를 사용하는 쪽은 서버니까. 자, 서버 안에는 웹 서버가 있고요. 여러분 이게 큰 그림을 잘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항상 그림을 자주 그려오셔야 돼요. 그림. 자, 웹 서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서블릿 프로그램이 있겠죠. 그리고 이 서블릿은 그냥 뭐 처리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크게 그릴게요. 왜냐면 지금 이 DB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자, 여기가 이제 DB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DB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DB를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거 DB 컴퓨터라고 생각해보세요. DB 컴퓨터. DB 역할을 하는 컴퓨터야. 원래 이제 저희는 한 컴퓨터에 다 쓰지만 보통은 DB 컴퓨터 이렇게 따로 나눠서 씁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렇게 통신을 해서 가져와요. 어쨌든 그냥 DB 컴퓨터를 또 DB로 그냥 쓴다라는 게 아니죠. DB 역할을 하려면 뭘 설치해야 된다? DBMS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요거를 뭐 MySQL 뭐 이런 걸 썼었는데,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사실상 진짜로 이제 저장 데이터들, 요게 이제 저장 데이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 DBMS가 이거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를 SQL이라는 걸로 다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서블릿에서, 자바 서블릿에서 DBMS를 다루는 게 그냥은 안 되고, 이거를 다룰 수 있는 드라이버가 하나 필요하죠. 중간에 여기다 이렇게 둘게요. 드라이버. 자, 이거는 뭐 이 DBMS를 만든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드라이버를 이제 조종을 하는데, 이 드라이버가 뭘로 만들어졌다? 어떤 약속을 지켜서 만들어졌다? J, D, B, C라는 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JDBC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드라이버를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JDBC 작업이 너무 복잡하고 더럽고 힘들고 하니까 이거를 좀 다 대신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내포해가지고 자동화 시켜준 개념이 뭐다? DB 프레임워크. DB 프레임워크. 그 중에서도 우리는 또 DB 프레임워크도 되게 많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우리는 뭐 쓴다? 마이 파티스라는 걸 쓴다 그래요. 됐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배우고 있었어요. 요게 그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거는 요걸 다 내부적으로 다 해주는 거니까 엄청 편하게 우리가 좀 작업할 수 있거든요. 대신 이제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이거 이제 DB 프레임워크를 누군가가 만든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들었으면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죠. 이 소스 코드를 까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물론 소스 코드를 까가지고 알아볼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죠. 왜냐면 이 설명서가 다 있는데, 코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까보는 거면 모를까, 이 마이바티스라는 걸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를 까볼 필요는 없어요. 모든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딥하게 들어갈 때는 이제 코드를 까볼 수도 있겠지만 간단한 사용법은 공식 문서 보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식 문서 올려놨죠. 자,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설정 파일 이런 거를 우리가 공식 문서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설정이 다 된 상태에서 마이바티스 사용해보기 해가지고 정말 DB에 있는 걸 꺼내 왔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여기 home.db 해가지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서블릿으로 지금 바로 다이렉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바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바 메인에서 설정하고 가져오고 하는 거를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겁니다. 요게 잘 되면은 이 객체를 그냥 그대로 서블릿에서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놓으시면 그냥 끝입니다. 마이바티스는. 자, 근데 이 부분 되게 어렵죠? 마이바티스 이 프레임워크라는 게 원래 초보자들한테 하나의 또 벽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초보자들은 코드를 하나하나 직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포문 돌아서 몇 번 돌고 if문으로 조건을 분기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그런 과정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하나의 함수로 띡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면 돼 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추상적이죠. 추상적이라서 코드 읽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되게 어려워합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좀만 사용해보면 결국 이해 영역보다는 뭐랄까 숙련의 영역이거든요. 프레임워크야말로. 그러니까 아무리 좀 코드를 열심히 공부를 하셔도 프레임워크라는 건 딱 처음에 보면은 결국 남이 만들어 놓은 거를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막 잘 안 하다가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어려워요. 이거는 개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련된 개발자들도 새로운 프레임워크라는 걸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거 막 문서 찾아보고 설명서 익혀야 되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막 10번, 20번 작성해가지고 몸에 익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고수들은 초보자들보다 그게 속도가 좀 빠르겠죠.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것을 막 하기 싫은 거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다, 정상이다. 그리고 이거를 잘 쓰려면 결국 반복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고수 개발자들도 이 다큐멘테이션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쓰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것만 써요. 그러다가 내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정말 이거 딱 찾아봐 가지고 여기 필요하네 해서 딱 한 번 쓰나만, 한 번 쓰거나 영영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가 많다고 너무 압도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게시판을 만들겠다 하면 게시판 만드시면 돼요. 만드시는데 필요한 것만 갖다 쓰세요. 근데 이제 뭐 또 게시판 만드는데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요거 이제 코드를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여기 다 적어 놓기도 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몇 번 만들다 보면은 그냥 패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제일 큼직큼직하게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config 파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XML이라는 방식인데, 정보를 뭐 이런 표현 방식으로 태그라는 걸 이용해서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게 XML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모르겠으면 그냥, 물론 이제 XML이 뭔지 간단하게 구글링 같은 건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XML이 대충 이런 거네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다시 아까 요게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뭐예요?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데는 이해하고 이해 못하겠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코드를 따라서 해보시고 일단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 설정 정보, 설정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다른 건 모르겠고 요 4개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우리의 DB에 관련된 내용을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딱 4군데 여기에만 적어주면은 알아서 다 해줘요. DB 접속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드라이버 찾아주고 하는 거를 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DB 관련된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마이바티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 과정이죠. 여기 있는 파일 내용을 싹 스트림으로 불러와가지고 요 세션 팩토리 빌더한테 주면은 이 세션 팩토리가 만들어지죠. 그 SQL 세션 팩토리는 SQL 세션을 막 만들어내고, SQL 세션은 여러분들 대신 DB를, 그러니까 SQL을 처리해주고 결과를 가져와주고 매핑도 해주고 JDBC가 그러니까 JDBC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을 다 해준다 이거예요. 근데 결국은 얘도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바를 100%다 인공지능도 아니고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네가 대신 처리해주는 함수를 대신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내가 함수 형식은 내가 지정해줄게.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그 게시물을 여러 개 가져오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select article list라는 함수로 만들고 싶어요. 그렇죠? 원래라면은 이 select article list를 뭐 JDBC를 이용한다면 엄청 코드가 길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예외 처리도 하고 이게 뭐 칼럼에서 꺼내가지고 반복문 돌리면서 객체로 만들어서 리스트에 담아가지고 자원 해제도 해줘야 되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 뭐 커넥션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도 해야 되고, 그죠? 이게 그냥 JDBC 방식이고요. 이거 내가 만들기 싫다 아니에요, 이거. 그죠? 이거 지금 요 함수 지금 내가 만들기 싫다. 이거 대신 만들어줘 라고 해서 우리가 이거 대신 만들어주는 애가 마이바티스입니다. 그래가지고 select article list라는 함수가 내가 안 만들고요. 이거를 요 인터페이스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형식만 잘 지정해 놓으면, 그죠? 그리고 이 함수가 처리해야 되는 SQL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디로 이름만 똑같이 매핑 시켜 놓으면 나머지는 다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가 select article list니까 이 SQL을 실행해서 나온 결과를 이 함수가 return 타입의 article array list니까 array list로 만들어가지고 article로 주면 되겠구나. 이거를 다 마이바티스가 캐치를 해가지고 이 작업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거 트라이 캐치 해가지고 YAM을 돌려서 객체 만들어서 막 저장하고 하는 그 코드 자체를 어디에서도 넣지 않았죠. 여기서는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왜? 이 마이바티스가 다 알아서 내부적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필요한 함수가 있으면 이렇게 껍데기만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껍데기 만든 다음에 이 함수는 요 SQL을 처리해야 돼 라고 하면은 함수 이름이랑 요 태그의 id랑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내용은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해줄 거예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시간에 이제 요거를 제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한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자,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만들 때 요 리턴 타입은 요거에 대한 결과예요. 요 SQL에 대한 결과. 요 SQL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이제 요 함수의 리턴 타입이고요. 이 함수를 만들 때 우리가 매개 변수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죠. 그럼 이 매개 변수의 의미는 뭐다? 요렇게 SQL에서
동쪽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가 싹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1이면 무조건 1번 게시물밖에 못 가져오니까 우리가 전달해주는 데이터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그때그때 다른 걸 가져와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트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스트링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요거 받아주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이렇게 파라미터 타입으로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파라미터 타입이라는 요 속성은 당연히 한 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를 주고 싶다고 해서 4개 변수를 이렇게 여러 개 주면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4개 변수 타입이 여러 개잖아요. 스트링도 있고 인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인서트에서 파라미터 타입을 정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적으로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인서트 아티클처럼 내가 SQL을 만드는데 이렇게 동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3군데나 있어요. 그럼 파라미터 3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거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뜨면서 안 돼요. 이거 에러 난 거예요. 그래서 낱개로 여러 개 보내면은 마이바티스가 처리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이유로 파라미터 타입을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 개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딱 랩핑 해가지고 상자에 싸서 하나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보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객체 또는 맵. 포장해야 됩니다. 포장해서 하셔야 돼요. 낱개로 이렇게 막 하면은 마이바티스가 이렇게 일 불편하게 주네 하면서 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 3개, 지금 제가 이 3개 넘기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인서트 아티클 하겠다 해서 3개를 넘기면 결과적으로 이 인서트 아티클은 요 인터페이스의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내용이야 마이바티스가 채워줄 거고. 그래서 실행이 되면은 내부적으로 처리가 될 건데, 얘는 뭘 처리하냐면 요 SQL을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때 여기 샵하고 타이틀, 샵 바디, 샵 멤버 아이디 붙어 있는 여기를 요걸로 해결한다 이거죠. 근데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왜 낱개로 보내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맵을 이용해 볼게요. 맵. 객체를 이용해도 돼요. 객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해볼게요. 아티클이죠, 아티클. 그죠? 어차피 인서트 아티클 하는 거니까 이거 다 아티클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티클을 이렇게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목 5, 내용 5, 그리고 뭐 D, 그죠? 이렇게 만들 건데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아티클을 이 생성자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3개만 만들어서 넣는 생성자는 없을 거거든요. 그죠? 5개 다 넣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뭐 ID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안 넣어도 자동 증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ID는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넣을게요. ID 그냥 1로 넣겠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타이틀, 바디, 조회수 넣었죠. 중간에 멤버 아이디랑 레그 데이트. 근데 어차피 안 쓸 거기 때문에 내용만 채워주겠습니다. 1이랑 이렇게 채워줄게요. 자,
뭐 하나 빼먹었나요? 번호, 제목, 내용, 작성자. 잠시만요. 작성자 아이디 스트링이네요, 여기에. 일단 뭐 스트링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게시물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요거를 이렇게 넘기면 괜찮아요. 됐죠? 어차피 이 아티클이라는 곳에 이거 다 들어있잖아요. 제목 5, 내용 5, 조회수 2 다 들어있죠. 그죠? 근데 이제 아티클로 바뀌었으니까 인서트 아티클도 바뀌어야겠죠. 이렇게 세 개 못 봤잖아요. 이제 여기를 아티클을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언뜻 보면 이제 한 개잖아요. 파라미터 타입이죠. 그래서 아티클이 파라미터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인서트 아티클을 여기 XML 가가지고 자, 파라미터 타입 이제 정해줄 수 있죠. 뭐죠? home.db.article.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 이름 있잖아요. 요거 샵하고 요 뒤에 이름. 요거 원래 변수명이었죠. 변수명.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라미터 타입을 이렇게 객체로 받으면은 요 타이틀 바디 멤버 아이디는 요 이름이 됩니다. 객체에서의 요 멤버 변수 이름이랑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저장이 돼요. 자, 해볼게요. 일단 요게 제가 요거를 켜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잘못 눌렀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 XAMPP 켜야죠. XAMPP. 그래서 요 MySQL을 스타트 해주셔야죠. 그리고 돌고래도 킬게요. SQL YOG. 자,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B가 요 config.xml 보시면 여기 T4예요. T4. 요것도 같이 만들었었죠. T4. 혹시 모르니까 use T4로 바꿔주고 이렇게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여러분들이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이 DB의 생김새가 다를 수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테이블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이제 F11 눌러서 제가 실행을 해봤어요. 제목 5와 내용 5 추가됐죠. 이제 제목 5, 내용 5 맞죠? 자, 하나 더 추가해볼까요? 6 하고 F11 누르면 6 추가가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